안녕하세요, 가치양입니다. 4월 7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시장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하자면 4월 달부터 다시 시장이 조금 얼어붙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그런 흐름을 극명하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자, 먼저 코스피를 보면 오늘 1.4%의 급락이 나왔고 시초가도 개파락으로 출발했지만 그 갭을 다 메우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락폭을 더 키워갔었죠. 그리고 동시호가에도 큰 음봉과 함께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도 비슷한 모습이 나왔어요. 개파락으로 출발했고 그 갭을 메꾸지도 못하고 계속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오늘 1.6%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네요. 그래서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인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참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하루가 끝났으니까 즐거운 저녁 보내면서 또 내일 시장을 한번 도모해보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먼저 코스피. 자, 오늘은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큰 폭으로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었던 카카오도 5% 가까운 급락이 나왔고 또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2차전지 관련주들 LG에너지솔루션하고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모두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그거에 비한다면 반도체 관련주는 조금은 덜 빠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어서 코스닥.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주들 첨보는 그래도 급락이 나왔지만 LNF라든지 에코프로비엠 소재 기업들은 나름대로 강세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게임주들 있죠. 오늘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어제도 기관과 외국인이 많은 매도세를 보여주었는데 오늘은 그 규모를 더 늘려서 거의 1조 3천억치 굉장히 큰 규모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 많은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기관은 어제하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 비슷한 규모의 매도세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보다 짙어졌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던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하고 비슷한 규모의 순매도가 나왔고 자, 그리고 한옥과 상승을 보여주었던 SK하이닉스 그래도 빨간불을 보여주었지만 수급을 봤을 때는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9만원대로 복귀했던 카카오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네요. 그런데 연기금 쪽에서 굉장히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이 부분은 참조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2차전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 SDI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SDI는 외국인의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이 나홀로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대한항공, 하이브, SK텔레콤, 이마트, 우리금융지주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기관은 기아, 현대글로비스, LNF,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기관은 인버스에 많이 베팅을 했고 또 자동차 관련주들, 2차전지 관련주 이렇게 세 가지 섹터에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증시의 흐름을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부진한 모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미국의 S&P 500을 보면 1% 가까운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어제까지는 그래도 단기 상승했다는 차익 매물, 그 매물이 큰 폭의 하락을 부추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다면 오늘 새벽에 종료된 하락을 보면 썩 그렇게 달가운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지만 미국장에서도 오후장에 조금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어서 나스닥. 자, 나스닥은 무려 어제 2%가 넘는 급락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어제의 하락은 그동안의 흐름을 조금은 돌려 세우는 듯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0.4%의 하락과 함께 그래도 나스닥과 S&P 500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선방을 해주었던 것 같죠. 자, 그리고 다른 아시아 증시를 보더라도 오늘 일본 니케이가 무려 1.7%의 급락이 나오고 있고 최근 3거래일 동안 흐름을 보세요. 그동안의 상승을 한 번에 돌려 세우는 듯한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이 나왔고 또 대만도 마찬가지로 1.2%,
상해도 1% 가까운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까지 시장이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단 어제 큰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시장이 저번 3월 중순이었죠. 이때로 하여금 3월 FMC가 종료되고 나서 4월 초까지 한 차례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간이 변곡점이 되었던 것이 바로 FMC 회의가 있었고, 그때 금리 인상에 대한 발표가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새벽에는 이 3월 FMC 회의록에 대한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한마디로 압축을 해서 본다면, 일단은 긴축을 하겠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강력하게 하겠다. 그런 취지의 의미들이 상당히 많이 담겼었고, 이런 부분이 시장의 우려와 달리 긴축이 강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부담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용들을 한번 보면, 일단은 5월 달에는 금리 인상의 0.5% 인상 가능성이 제시가 되었고, 사실 이 내용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보다 시장을 혼란스럽게 했던 것이 바로 대차 대조표 축소예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차 대조표 축소 당시의 월 상한선이 최대 500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사록이 공개된 내용을 보면 900억 달러 가능성을 제시했었고, 이거는 종전했던 범위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수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긴축이 진행될 것이다. 그걸 의사록이 보여주었고, 그 때문에 시장이 한번 크게 놀랬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것은, 일단은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아시아 시장까지 모두 시장에 강하게 요동을 쳤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얼마나 빠르게 봉합하고 시장의 안정을 찾는지, 그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 그런 점을 봤을 때 오늘 미국 시장이 빨간불로 돌을 세운다면 빠른 속도의 양적 긴축, 그 우려감을 조금은 떨쳐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음봉이 나온다. 그렇다면 다시 추세가 정말로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의 흐름, 정말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저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긴축에 대한 이슈, 이거는 사실 작년부터 거의 1년 내내 시장을 옥죄고 있었던 이슈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강도에 따라서 시장에 출렁임이 생길 수는 있어도, 이게 과거 작년이라든지 올해 1월달 그때처럼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주기에는 무리가 있고 제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시장에 충격은 충분히 줄 수 있대 단기적인 급락이 그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다시 한번 코스피가 21선을 이탈했죠. 그리고 지수 자체도 1% 이상의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특징적인 종목을 찾기 힘들었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대형주도 급락이 나왔었고, 또 오늘 삼성전자는 신저가를 경신했었죠. 자, 일단 이 자료를 한번 보면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정말 힘을 못 쓰는 것이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오늘은 하락 종목이 많았던 굉장히 어려웠던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도 보면 작년 10월달에 형성했었던 전저점, 오늘 정말 뛰어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신저가를 경신했고 68,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자, 사실 삼성전자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오늘 발표된 실적을 보면 사실 1분기 실적은 정말 잘 나올 것이다, 그런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전망치보다도 약 10% 정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웃도는 수치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것 같고, 어쨌든 시장 분위기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자, 일단 삼성전자 실적을 잠시 살펴보면 매출이 77조 원이 나왔고 영업이익은 무려 14조 1천억 원, 전년 동기 대비 50%의 증가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시장 분위기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가 약세도 이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1분기 실적은 좋아요. 그런데도 주가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것은 결국에는 1분기만큼의 실적을 앞으로도 이어갈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이상을 보여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먹구름이 아직까지 끼어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실적 발표라는 것은 지난 과거 데이터에 불과하잖아요. 지금 잘 나왔다고 해서 이게 2분기, 3분기, 내년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지난 과거에 대한 실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전망, 그 부분이 조금은 반도체 업황을 발목 잡고 있는 하나의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일단은 넉넉한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반도체 업황이 부정적인지,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2분기부터 상승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은 실제로 눈으로 확인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앞으로도 견조한 실적이 예상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단기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향후 실적이나 먹구름이 거치는지 그거를 조금은 장기적인 시각으로 천천히 한번 들여다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 1년 동안의 실적을 보면 매출액과 영업이익 상당히 견조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부러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리레이팅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은 분명히 올 수 있으니까 실적 변화를 한번 참조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정말 부진하다 보니까 특별히 이슈가 되었던 업종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M&A 관련 종목들, 이쪽 업종들이 오늘 강세를 보여줬던 것 같고,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첫 번째는 어제 시간회에서 나왔던 기사인데 KG그룹도 쌍용차 인수에 참전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왔었고, 오늘 오전장부터 해서 KG그룹주들 대부분의 KG그룹 계열사들이 강세를 보여주었고, 일단은 쌍방울 그룹에 비해서는 자금력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원활한 인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기사를 한번 살펴보니까 거기 댓글로 이렇게 달려있더라고요. 약간 우스갯소리인데 드디어 쌍용차 인수전에 정상적인 그룹이 참여했다, 그런 댓글도 제가 봤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KG그룹 관련주가 오늘 강세를 보여주었고, 또 두 번째는 바로 PI 첨단 소재 인수와 관련해서 새롭게 일진그룹이 뛰어들었다, 이런 기사가 나옴에 따라서 오늘 일진그룹 관련주들, 특히 일진홀딩스하고 일진전기 이런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M&A 이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재료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내가 잘만 공략한다면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인 만큼 이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두고 있다면 항상 소액으로 한번 투자해 보시고, 하지만 이런 재료는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재료는 되지 못하겠죠. 어쨌든 인수에 뛰어든 것이지 인수를 하겠다고 확정된 것은 아닌 만큼 항상 거기에 따른 리스크, 이런 것들을 염두를 해두시면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이 조금은 안정화를 찾았던 것 같은데 하몬 FMC 의사록 발표와 함께 다시 한번 크게 시장이 요동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지금이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긴축 이슈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장이 반영이 되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어제는 그 긴축의 강도가 더 강해질 것이다, 그런 의견 때문에 시장이 한 차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얼마나 빠르게 만회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다시 한번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긍정적인 마무리를 보여줄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